아들까지는 가는데 손자는 그렇게 안 가서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만. 예, 우리만 얘기하죠. 우리 얘기하십시다. So maybe we should start by the first question.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베르트랑 교수님께 그 본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은 네, 소개. 네. 어디 출신이신지 뭐 생애에 대해서도 그러고 청와대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슨 일 하시는지 네, 이런 거. 나는 한국 지도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한국에서도 군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군산. 군산에서 대학을 서울대학을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서울로 왔어요. And he came to Seoul and entered Seoul National University. 20살까지는 대학 들어오기 전까지는 군산 사람이고 20살부터는 서울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서울에 와서 대학을 서울대학 경제학부 졸업하고 He went to college for economics. 그리고 지도교수가 교수를 하라고 그래서 교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Oh, really? 네. 진짜? 네, 교수로 시작을 했는데 교수로 하다 보니까 이건 내 학문을 깊이 파는 것은 되지만은 이걸 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다가 교수보다는 공무원이 되는 게 좋겠다. 공무원 시험이 어려웠는데 그 공무원 시험을 내가 자진해서 쳤습니다. I know.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교수 되기도 어렵지만은 교수가 공무원 되기 되게 어려워요. 공무원 시험을 치고 간 곳이 농림부에 지원해서 갔습니다. 농림부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직급이 바뀌고 직위가 바뀌면서 조금씩 다른 일을 하긴 했지만 내가 주로 6년 동안을 계속해서 농림부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른 사람은 아주 뭐 방향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난 6년 동안을 계속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을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그 담당을 했습니다. 그럼 농림부에는 혹시 몇 년부터 계셨던 거예요? 농림부가 오래된 일이라서 제가 1956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58년에 졸업했으니까 66년에 농림부에 들어갔다. 1966. Okay. 1966년 들어가지고 67년부터 그 소득증대 사업을 하는 것이 농촌 발전을 위해서 제일 좋겠다 생각해서 장관께 보고를 하고 장관도 그게 좋겠다 해서 바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그 사업 나하고 같이 하자 해가지고 대통령을 2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 뭐 외교 국방 여러 가지 바쁠 때 그때 자꾸 북한에서 간첩도 내려보내고 해서 대단히 바쁜 시기인데도 대통령이 2주일에 한 번씩 그 소득증대 내 보고를 받는 시간은 2주일에 한 번씩 2시간을 꼬박 딴일 전혀 안 보이고만 들었어요. 혹시 박 대통령 처음 뵀을 때가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처음 뵀을 때는 그땐 국민들이 대통령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했어요. 대단히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상당히 긴장하고 처음에 만나뵀는데 내가 과장 때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설명드리고 나서 바로 앞에 앉으라고 앞에 앉아서 한 가지 한 가지 물으시고 질문을 하고 내가 좀 정확한 대답을 못하면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제일 차이 나는 것이 나는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걸 보고를 드렸는데 그걸
농민들께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정부가 지원해주면 그것이 농민 것이 되느냐? 우리가 정부는 그 지원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니다. 농민들이 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된다. 농민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도록 만들어야지 농민 것이 되지. 정부가 도와줘서 이거 하라고 하면 그게 미칠 가겠느냐. 모든 일은 농민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소득 증대 사업하는 건 좋은데 그걸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농민들께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록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느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왜? 스스로 돕는 자를 스스로 자기 일을 도와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면은 하늘도 알아서 도와준다. 그것이 박 대통령이 내가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한 보고서에 코멘트가 그거였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써가지고 간 보고서는 네. 정부가 어떻게 해서 농민을 이렇게 지도해서 네. 잘 살게 하겠다. 네. 그 말 듣고 대통령은 농민이 잘 살려고 노력해야 잘 살지.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농민이 잘 살고 싶다고 하는 그걸 만들어야 된다. 농민이 잘 살고 싶다. 잘 살고 싶지 않은 농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그 동기를 이렇게 북돋아서 내가 잘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스스로 일을 해라. 스스로 일을 하고 하면 하늘이 도와준다. 이 정신으로 하면 된다 하는 게 그게 우리 소득증대 사업의 기본이고 철학이고 네. 새마을운동의 철학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새마을운동은 잘 살기 운동이다. 혹시 뭐 새마을운동이 그 보고를 들으면서 시작됐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 괜찮을까요? 새마을운동이 나오기 네. 훨씬 전에 아, 이 소득증대 네. 농민에게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네. 이런 일을 하자 하는 거기에서 대통령이 그걸 같이 하자 해가지고 네. 자주 만나면서 나는 이렇게 보고 드리면 요걸 더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식의 그런 콘서트를 네. 2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 새마을이 잘 된 데가 있느냐 어디 가보시면 있습니다. 여길 직접 헬기 타고 바로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운동을 하자. 한참 해가지고 일만 하면 설명이 다 됐다 싶을 때 이 운동을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옆에서도 내무부에서는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하는데 새마을 가꾸기 운동 지분 개량하고 도로 넓히고 그게 이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인데 네. 그 외형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네. 새마을을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소득 증대가 소득이 하면 할수록 자기가 부자가 돼야 그래야 재밌어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득 증대 사업 나는 새마을 소득 증대 사업을 하자. 내문부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을 대통령이 그걸 합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새마을 운동이 갑자기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고 네. 대통령이 갑자기 오늘부터 새마을 운동 해라 해서 된 게 아니고 네. 새마을 운동이라는 말은 농민 소득 등의 사업을 이렇게 해가면서 네. 이렇게 하면은 농민이 잘 살게 됩니다. 그걸 새마을 운동으로 하자 해가지고 새마을 소득 증대 사업이 되고 네. 새마을 소득 증대 사업, 새마을 가꾸기 운동 다 합해가지고 네. 사진 녹화 사업 다 합해가지고 네. 이걸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고.
Okay. How maybe we can ask how President Park personally was involved into the Semarundung. He talked about a meeting tours every 2 weeks, but maybe he made inspection tours. Oh yeah, he actually mentioned that earlier, saying that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되나 시찰에 나가시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신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대통령이 어느 때 대통령도 다 바쁘지만 제일 바쁘신 시기예요. 그게. 네. 북한이 자꾸 침공하고 그래서 그 시기에 북한 특수 공작대가 청와대 쳐들어와가지고 대통령 차량하러 왔다고 공식 그렇게 얘기한 그런 일이 있는 그런 바쁜 때인데 그런데도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 보고를 듣기 위해서는 딴 일 다 걷어치고 2주일에 한 번씩 2시간 그것도 내 얘기하고 대통령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토의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은 그런 시간을 내서 한 일이 어느 프로젝트에도 없어요. 방위 산업에 대해서도 관심 많고 하지만은 그런 일 모든 바쁜 일을 젖혀두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농민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움직입니다. 이 운동을 다른 나라도 하느냐? 다른 나라 일본에 보니까 새마을 만들기 운동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가봤어요. 일본 새마을 만들기 운동하는 부락을 제가 현지 가서 봤어요. 일본 전체 가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부락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작업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일본 말로 아다라시 무라스쿠리 운동이라고 새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보고를 드리고 거기 일본에까지 같이 대통령께서 가신 거는? 대통령 안 가고 나만 가고 이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내원부에서 하니까 지붕 개량이 되고 농로가 넓어지고 지방이 좋아지거든. 그걸 보면서 이 국민이 다 참여하면 지방들이 좋아지겠구나 해가지고 농촌에다가 그냥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시멘트 20포대하고 철근 0.5톤씩을 나눠줬어요. 다 부락마다. 그 부락이 34,000개 부락인데 34,000개 부락에다가 똑같이 철근 0.5톤 시멘트 20포대 다 나눠주고 어떻게 쓰는가 보자. 이렇게 쓰라고 가이드 안 해주고 했더니 어떤 마을은 자기 집 아궁이 고치고 어떤 마을은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공동 작업장 만들고 공동 우물 만들고 그 길 넓히고 이렇게 해서 잘 짓더라고요. 잘 쓴 마을을 그 다음에는 그 잘 쓴 마을만 도와줘요. 그러니까 뭐 아궁이 고치고 하는 건 아예 떼버리고 못 따라오는 떼놓고 가자. 잘 하는 마을을 더 지원하고 그랬더니 자기네끼리 부락마다 싸움이나 왜 저 마을은 저렇게 좋아졌는데 우리는 이러냐, 지도자가 잘못됐다, 지도자 바꿔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싸워서 우리가 경쟁을 붙여가지고 새마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요청이 와요. 다리를 놓는데 어떻게 놔야 되느냐, 다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기술 지도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 지도자가 나가서 그런 건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뭘 심었으면 좋겠는지 좋은 종자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농촌진흥청에 사람을 전문가를 보내줘.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한 거예요. 전국에 34,000개 부락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34,000이 가만히 있을 때는 이걸 기초마을이라고 해요. 기초브라. 기초마을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하면서 자살력 운동을 해보라. 움직이는 브라. 그건 이제 자조마을이라고 해요. 네. 그 움직이다가 보니까 도로도 내고 자동차 길이 생기고 이건 이제 자립마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네를 그레이딩 하면서 차별을 두니까 우리가 뭘 특별히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네끼리 발전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그야말로 일도 그렇게 시켰더니 잘하는 말만 도와주고 잘 못하는 말 안 도와주고 그게 새마을 운동을 현지 불악에서 그렇게 시켰더니 스스로 따라오더라고요. 네. 스스로 뭐 더 합작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합작하는 불악도 생기고 그래서 성공했다고 생각해. Yes, excellent idea. 그러면 혹시 그 새마을 운동이 뭐 성공을 했다 하고 확신이 들었던 순간이 있으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언제냐면은 네. 새마을 운동은 우리가 중앙정부가 일으켰는데 중앙정부가 일으키고 반응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제 평가를 하면서 교수 50명을 뽑아서 아주 그 훌륭한 서울대 교수들이 연세대 교수 훌륭한 능력 있는 교수들 50명을 뽑아서 지방마다 평가를 주겠어요. 무엇은 잘하고 있고 무엇은 못하고 있느냐 그걸 평가해서 거기서 문제 나온 것을 이제 전부 수용해가지고 고치고 그랬는데 제일 성공 요인이 뭐냐니까 우리가 도와준 것보다도 서로 경쟁식에서 자극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이제 뭘 많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줄 때마다 차별 있게 도와줬어요. 차별 있게 도와주니까 자기네끼리 더 열심히 해서 오히려 그게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이렇게 차별화 지원으로 스스로 돕는 자를 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으로 갔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이제 새마을 운동이 뭐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에도 이제 계속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는 역할을 하셨던 거인가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네. 했더니 네. 새마을 운동이 자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네. 우수마을이 도시가 돼버려요. 도시가 되면 새마을 운동 할 필요가 없고 네. 거기 새마을 운동 되지도 않고 네. 이미 도시가 돼버리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농촌을 근대화시키면은 외형상으로는 새마을이 됐고 네. 우리 할 일은 끝났다. 그 다음부터는 정신 문제다. 새마을은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가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데까지 가보라. 그게 이제 새마을 운동으로 정신 운동으로 계속 남아서 오늘날 한국에 이렇게 세계 뭐 참 가난한 나라였었지. 그 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 밑에서부터 세야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세계 10위권 국가가 이렇게 되는 것은 완전히 자발적으로 이렇게 서로 저희가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새마을 운동을 예를 들어서 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 역할은 새마을 운동이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 네. 우리는 농민 잣살기 운동을 내가 담당했어요. 농민부니까. 네. 농민 잣살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스스로 농민들이 깨어나서 우리도 잘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잘 산다. 그걸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자. 그래서 새마을 운동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은 어떻게든지 우리도 남들처럼 잘 돌아가야겠다. 요게 내 소원이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오시면 내가 아까 우리 소원이 풀렸습니다.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남들처럼 잘 삽니다. 이 말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즘 이렇게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시면은 굉장히 자랑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런 뭐 도시고 뭐 농촌이고 이제 잘 살게 된 모습을 보시면은 드는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운동 하기 전에 네. 한국의 산은 민둥산이에요. 네. 산이 나무가 없었어. 그 산이 박정희 대통령 나무 심는 방법까지 같이 했어요. 나도 같이 심어봤어요. 네. 우리 이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더 안 좋아 이런 것까지 나무 심는 걸 같이 심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이 나무 심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심으면 50년 후에는 여기가 숲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우리도 남들처럼 민둥산이 아니고 부자 나라가 되지 않겠냐. 이게 박 대통령의 소원이었어. 내가 지방에 가면서 네. 한쪽은 우거진 숲이 있고 네. 한쪽은 반듯반듯한 논이 정리가 되어 있고 네. 이걸 보면 우리가 새마을운동 시작하기 전에 민둥산이고 네. 이게 아주 질서 없는 논도 그냥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네. 질서 없는 논이었는데 네모 반듯한 논하고 울창한 산하고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만든 역사구나 자부심이 생겨. 그래가지고 기분이 어디 나가면 기분이 참 좋아요. 나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네. 언제 새마을 이만하면 되겠다고 느꼈느냐는 네. 얘기 있었는데 내가 새마을 운동을 남자 중심으로 남자가 일을 많이 하니까 네. 남자 중심으로 새벽 6시면 동네마다 종을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새벽 일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후에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더 앞서서 하고 여자들이 더 부지런하고 여자들은 남자보다도 그 조리쌀이라고 하는 뭐 한 주먹씩 주먹 가지고 쌀 한 주먹씩 가지고 나와 아침에. 네. 그 불악에다가 그걸 모은 것이 불악 기금이 돼. 그 시키지도 않은 거거든 우리가. 그 각자 집에서 쌀 가지고 와서 모아보라 그런 얘기 안 했어. 안 했는데 여자들이 참여하니까 새마을운동 부녀 지도자가 스스로 알아서 그 저축을 하더라고. 네. 여자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불이 붙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손을 놔도 되구나. 이제 새마을은 저절로 걸어가겠구나. 네. 이렇게 네. 생각하고. And does he follow President Park for inspections or? 그러면은 아까 뭐 어느 말이 잘 된다 하고 보고를 드리면은 대통령께서 헬기 타고 가시고 이런 거에 혹시 같이 동참을 하셨는지 네. 궁금하시다는. 내가 네. 한 2군데 같이 갔어. He visited with President Park twice. 나는 그래서 농림부에서 과장도 하고 국장도 했지만은 청와대 비서관 할 때는 그 운동 안 했어요. 농림부에서 과장 국장 할 때 그걸 했고 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것은 내가 농림부 과장 국장 때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 하자고 시작한 게 아니라서 농민이 잘 사는 운동이 잘 돼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어느 마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 가요.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농촌이 이제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새마을 운동을 전국화하자. 그리고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남들이 가져간다면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남을 도와주는 대통령의 방향은 후에 이제
100억 불 수출 천불 소득이라는 걸 내놨지. 수출이 뭐 1억 불도 안 될 때 100억 불 수출을 목표로 했고, 소득이 100불이 안 될 때 1000불 소득을 목표로 하고, 네. 그러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제 그런 운동을 하다가 박 대통령이 69년도인가 필리핀을 갔어요. 필리핀을 갔더니 마르코스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Le Philippines et 박 Marcos. 대통령 안 만나죠. 가난한 나라에서 네. 감히 필리핀 우리 대통령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래서 박 대통령이 총리만 만나고 왔어요. 마르코스 못 만나고 왔어요. 네.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 네. 지금 필리핀 남녀 할 것 없이 한국에 돈 벌러 와요. 그걸 보면 격세지감이 있지. 필리핀 지금 한국은 4만 불 소득인데 필리핀 지금 3,600불 소득. 그러니까 한국으로 돈 벌러 남녀 다 붙어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 그런 걸 볼 때 박 대통령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 하는 걸 내가 실감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약간 일상생활 속에서 네. 습관이나 박 대통령의 습관이나 버릇 같은 거 몇 가지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 I'm very interested in this. 박 대통령은 우리 비서관들이 네. 비서관 식당이 있어요. 네. 청와대. 네. 비서 식당에서 먹으면 좋은 음식도 많이 있거든. 그래서 뭐 스테이크도 있고 그런데 박 대통령은 그러거나 말거나 비서관들이 어떻게 먹거나 말거나 오로지 자기 방에서 짜장면 아니면 그 우동을 먹어요. 오. 그것밖에 먹는 일이 없어. 다른 음식 아무것도 고기 같은 거 먹은 일이 없어요. 오. 고기는 혹 저녁에 네. 그 저녁 식사를 이제 비서관들하고 같이 할 때도 있는데 네. 그럴 때 식사하게 되면 뭐 양주도 한잔 하고 그러면 주로 그때 제일 좋은 술이 시바스리갈. 네. 시바스리갈도 한잔 하고 물도 한 잔씩 주기도 하고. 네. 그때는 이제 생선도 뭐 먹고 고기도 먹고 하지만은 낮에 점심으로는 네. 우리야 스테이크를 먹어도 네. 대통령은 짜장면 먹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게 습관이고 네. 청와대 박 대통령이 계실 때는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거든. 네. 화려하지 않은 그 방에서도 부채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는데 부채를 붙였어요. 옷을 벗고 부채를 붙였어요. 이게 부채를 붙일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냐. 내가 국민보다 더 호화롭게 살고 싶지 않다. 자기는 국민 수준에서 살겠다고 하면서 꼭 부채로 자기가 파리채로 팔자고. 그래서 대통령 책상 위에는 부채하고 파리채가 있었어. 그 처음에 이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야 될 때는 긴장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긴장 많이 했죠. 뭐 그 나중에는 혹시 좀 그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편해지셨거나 아니면 편해졌어요. 나중에는 보고하러 가면은 네. 나를 국장이라고 안 부르고 네. 임자 이렇게 부르고 오. 손도 잡고. 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네. 나도 뭐 무서운 분 앞에서 보고 드리는 걸로 생각 안 하고 네. 아주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아주 편하게 대해줘. 차트 가지고 보고하려면 차트까지 오셔서 요건 요렇게 하면 안 되나 하고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형님 같이 느낀 때가 많이 있어. 나보다 11살 어린데. 네. 혹시라도 It understands English. 혹시라도 보고가
보고 들은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혹시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화내시는 일은 한 번도 없었고 I never got angry. 오셔서 요렇게 아유, 하면 알겠어. 안 되나 요렇게 하면 요 부분은 여기다 이걸 삽입하면 안 되느냐 요렇게 콘서트 하시는 건지 자기 생각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직접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실책이라든가 그런 건 일치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검소하는 얘기 중에 박 대통령을 모시고 출장을 가면은 네. 저녁마다 양말 손수 빨아요. 빨아서 양말 손수 넣어서 네. 말려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 신고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도 누구 비서관도 있고 거기 뭐 수행원도 있고 다 있는데 시키는 일 없고 자기가 자기 그 양말 빨아서 널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씻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시고 물 내끼는 거 뭐 화장실에다 벽돌 두 개는 건 다 아는 얘기고 네네네. 그럴 정도로 검소하고 애끼고 그런 걸 참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로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나는 비서실 그 식당에서 스테이키를 먹어도 대통령은 방 안에서 라면은 그때 없었어. 짜장면을 먹는다. 네. 이런 생각으로 죄송스럽게 이렇게 살고 있었어. And so when they would go on a business trip to, say, the countryside, President Park every night would wash his own socks Really? and then dry them off and wear them again the next day. Oh, we should do that now. tell him. 저희도 내일부터 이제 대구랑 구미 가는데 네. 저희도 직접 양말 한번 빨아보면 어떻겠냐 하시네요. You can tell him. I do that in my hotel room. In my hotel room, I do that. When President Park went to the hospital, a doctor noticed that he has holes in his socks because he used them so much that he had holes in his socks. 그래. So when I have holes in my socks, I am very proud because I say I'm like President Park. I use my socks. 그래. 대통령 돌아가실 때 검시관들이 대통령인 줄 몰랐어요. 몰랐죠. 몰라고 이 허리띠가 왜 이렇게 헐었느냐. 네. 흑병면 허리띠. 넥타이핀이 이런 넥타이핀 차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아무리 봐도 대통령이라고는 생각 안 할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게 그러니까 군의관들이 대통령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그렇게 치료를 했어요. 대통령이 이발소를 비서관 이발소 같이 써요. 나도 그 이발소 쓰고 대통령이 이발소 쓰고 오늘 가까우시느냐 안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발소에 와서도 이발소가 똑같은 사람이 계속했지. 그 사람이 후에 자기가 느낌도 쓰고 그랬던데 그 사람도 각하는 허리띠가 저렇게 허렸어요 하는 얘기를 할 정도 그랬어요.